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 시각 주요 뉴스들 알아보는 기자 언박싱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텐션은 낮지만 아주 함도 높은 중요한 뉴스들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전화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코로나19 상황, 이 규모도 걱정이지만 내용이 아주 안 좋다라는 얘기 저희랑 지난번에 저랑 나누셨는데, 예. 지금도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또 1,000명을 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50명을 기록했고요. 성탄절 연휴 직후에 이제 세 자릿수로 좀 떨어졌었는데, 네. 어제 이제 1,000명대로 다시 올라섰고, 오늘도 0시 기준으로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네네.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양상인데요. 네. 확진자가 계속 쏟아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 20명 추가 사망자가 나왔고요.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 등의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도 현재 332명에 달합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고령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집단감염 취약시설이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네. 의료기관, 이 집단감염 속출환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감염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만약에 돌아가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없다면 뭐 그러냐 할 텐데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큰 걱정입니다. 집단 발병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예, 이게 수도권에서 일단 교회 관련 신규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는데요. 네. 서울 중랑구 교회 관련해서 4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네. 또 경기 이천시 같은 경우는 택배 물류센터 여기로 자주 집단 감염이 나오는데 맞아요. 여기 이천 노젠 택배 물류센터도 누적 확진자가 40명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관련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 구로구 미소들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15명이 더 네.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190명으로 불어났고 네.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사례에서도 총 105명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예. 특히 이제 구로구 미소들 요양병원 같은 경우 이 병원 네. 환자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간병인까지 확진이 많이 돼서 네. 환자 돌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네. 정부가 이 구로구 미소들 노인 전문병원에 의료진 30명가량을 투입해서 환자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히기로 했습니다. 예. 방역당국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고령자가 많고 감염에 취약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이 초기에 빠르게 개입을 해서 조치가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지자체와 해당 병원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요양병원 집단 감염, 왜냐하면 좀 사망자라든지 위중증 환자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좀 더 추가적인 확실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도 규모가 큰데 뭐 정치권에서도 언급되고 있을 만큼 지금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0시 기준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792명으로 늘었고요. 네. 뭐 연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규정시설의 관리 책임자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네. 사익 사표가 수리가 오늘 되긴 했는데 어쨌든 연일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방역당국은 동부구치소 내에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네. 밀집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밀집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이걸 낮추는 것을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집도를 낮추려면 결국 여기 수감된 수용자들을 다른 교도소나 뭐 이렇게 규정시설로 옮겨야 되는데 네. 이 동부구치소에 있던 수감자들이 다른 규정시설로 이동하면서 그 이동한 데서 더 퍼지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에 이 동부구치소에 있을 때는 2번이나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서울 남부교도소나 뭐 강원 북부교도소 이렇게 이송된 다음에 확진된 사람도 17명이나 포함이 돼 있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 1인 1실 형태로 격리 수용한다고는 하는데 네. 아무래도 같은 건물 안에 있고 또 규정 직원들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100% 차단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제 규정시설 수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면역력이 좀 취약한 사람, 또 모범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좀 낮춰서 네. 가석방을 확대 실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예, 또 무엇보다 뭐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느냐 이런 아직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조치들도 즉각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관심이 높은데 이게 2명이 또 추가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원래 어제까지 3명이었는데 오늘 2건이 추가돼서 총 5건이 됐습니다. 네. 확인된 2건 중에 한 건은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 경유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인데요. 네. 이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공항에 입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계속 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쭉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란 판단이고요. 문제는 다른 한 건입니다. 이게 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경기도 일산의 일가족인데 네. 일단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던 80대 남성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같이 있던 가족 3명, 부인하고 딸, 사위는 이제 확진 판정은 받았는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를 현재 방역당국이 검체 분석을 진행 그렇죠. 중인데 이 결과를 다음 주나 돼야 알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네. 사실 속단하기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이 돌아가신 80대 남성 네.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이 나머지 다른 가족들도 영국발 가능성이. 바이러스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 이제 이 가족 3명 중 나머지 가족 3명 중에 2명은 네. 계속 자가격리 중이어서 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한 명이 이 마트를 다른 가셨죠. 가족들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자가격리가 먼저 끝나서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며칠간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네. 일산 동구에 있는 병원과 미용실을 방문하기도 했고 네. 4일에는 자택 인근의 마트에서 30분가량 장을 봤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만약 이게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이 된다면 또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이 됐다면은 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방역당국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70% 이상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고요. 또 바이러스 양 때문에 독성도 우려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방역당국 특히 고양시에서는 이 마트 같은 곳 접촉자를 다 파악해서 해당 마트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가 있었지만 굉장히 걱정되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지금 1월 3일까지 저희가 이제 강도 높은 연말연시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3단계로 격상되거나 이게 더 길어지거나 이런 조치가 따를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급격하게 확산하지도 또 꺾이지도 않은 정체기를 겪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3차 유행이 좀 길어지고 있다. 이런 언급도 나왔고요. 네. 희망적인 소식이랄까요? 우리 국민의 방역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수치도 나왔는데 네. 크리스마스 연휴였던 지난 주말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국민들의 이동량이 3주째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윤태호 중앙사고수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지금의 노력이 유지가 되면 이번 위기야말로 마지막 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새해 1분기부터 백신 도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만 이겨낼 수 있으면은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번 주말이라고 해봤자 사실 벌써 내년입니다. 내년 1월 3일인데 이때까지 좀 지켜보고 격상을 할지를 판단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일정 부분은 사실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사실 더 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3단계 격상 검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부의 강력한 조치만큼이나 또 여러분들이 잘 따르고 스스로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울산 동구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일산 동구입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경기도 일산입니다. 네, 발음이. 자, 8월 지난 여름에 코로나 확산에 또 큰 주범으로 비난을 받았던 분인데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분이 1심서 무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앞서서 이제 정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을 했었는데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전광훈 목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단 전광훈 목사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같은 데서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이런 발언을 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당시에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는데요. 이제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이 간첩이다. 공산주의자다. 대통령이 이런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그렇죠. 이런 발언을 해온 것에 대해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역시 이것에 대해 무죄를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라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기보다는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나 과장에 불과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이다. 네. 이 공적인 존재에 대한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예. 오늘 무죄 판단으로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정광훈 목사는 곧바로 풀려났고요. 내일이죠. 31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 사진을 봤더니 마스크를 또 제대로 안 쓰시더라고요. 이번엔 코스크를 쓰셨더라고요. 입은 열어두시고. 아니 근데 방역 관련해서는 고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부분은 없었나 보네요. 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또 결과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징역을 9년을 구형했는데 계속 12년 구형해 오다가 9년으로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예, 조금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다시 판단해라. 그래서 일부 무죄 취지로 내린 것을 이제 특검이 반영을 한 거고요. 오늘 9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특검이요. 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네. 삼성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과 삼성이 아닌 것으로 나뉜다라는 네. 말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졌는데 모험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국정농단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다.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특검 측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일단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를 판단을 받았다는 점, 또 올해 1월에 준법감시위원회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최후 진술에서 감정이 폭발친 듯 울먹이면서 말을 네. 잊지 못하는 모습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최후 발언을 보면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네.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서 경황이 없던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 앉았다.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기도 네. 했고 또 이제 작관 이건희 회장의 추도사에 등장하게 됐던 승어부 아버지를 능가하다라는 네. 뜻이죠. 이 승어부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서 존경하고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라고 최후 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준법 감시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저희가 또 다른 시간에 한번 분석 인터뷰 다루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네, 사는 것도 참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각본 없는 드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로 스포츠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스포츠 우리에게 눈물과 웃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줬는데 스포츠 측면 승부에서 그 얘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네, 자, 저는 이동영 작가는 아니고요. 대타로 나서고 있는 궁 PD, 김우성 PD인데요. 반갑습니다. 자, 예, 반갑습니다. 네, 저랑은 잘 알고 계시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앵커입니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직접 보시면 최영진 아나운서는 스포츠인을 능가하는 아주 좋은 또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집에 계신가요? 아무나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청취자분들이 안 보이시겠지만, 네. 지금 정장에 셔츠, 넥타이를 착용하고요. 네네. 헤어 메이크업까지 한 네. 상태로, 집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무슨 말인지. 오늘 전화 연결인 줄 모르고, 네네. 풀 세팅을 하고 나갔다가, 네. 자기 만족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과연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자, 최영진 아나운서는요? 예, 저는 집에서 편하게 입고, 네. 예, 방송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김기혁 아나운서와 집에서 편안하게 입고 있는 최영진 아나운서와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물론 스포츠 전문가 수준의 또 스포츠 전문가로서 다양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집에 있다 보면 다른 누구보다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포츠 분야를 좋아하시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예. 집콕 생활 한 분씩 추천해 주시죠. 최영진 아나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아무래도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또 네.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저는 다양한 매체 통해서 영상으로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지금 콘텐츠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졌어요. 네. 예, 이런 콘텐츠 즐기시면은 오히려 스포츠를 더 가깝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눈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 김기혁 예. 아나운서는요? 예, 제 취미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포츠 클라이밍이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모든 센터가 다 닫은 상황이라서 운동을 그렇죠.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먹기만 하다 보니까 또 활동량이 줄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또 배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홈트를 시작을 했어요. 아, 네. 홈 트레이닝. 네. 그래서 맨몸 운동으로 네. 조금이나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어떨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뉴스 정면 승부는 계속 하잖아요. 네. 예, 또 들으시면서 슬기롭게 또 네. 가끔씩 인터넷에 또 제 이름 치면서 네. 기억 치시면서 제가 나오는 방송 보시면서 네. 슬기롭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김기혁 아나운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요. 홈트레이닝 하나 올려주시면 저희 청취자분들 따라하시라고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네. 시간이 네. 저희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김기혁 아나운서 말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저도 말이 많아서, 예, 제가 통질감을 느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방송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라도 좀 길게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최영진 아나운서의 말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자, 2020년도 저희가 레전드를 돌아본다고 했어요. 이 레전드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은 안 계신 분 같은데 최영진 아나운서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좀 안타깝습니다만 축구계의 큰 별이죠. 네. 디에고 마라도나가 지난 11월 25일 향년 60세의 다소 이른 나이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맞아요. 예, 그의 죽음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애도를 했고요. 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네.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며 추모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네. 사건이었죠. 맞아요. 대명사죠. 그냥 뭐 마라도나냐라고 하는 말처럼 축구를 대표하는 대명사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 역시 월드컵 때문이죠.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네. 86년도에 멕시코 월드컵 8강전이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전에서 있었던 신혜소 사건 기억하실 맞아요. 겁니다. 네, 머리냐 네. 손이냐. 네. 맞습니다. 이 잉글랜드 골키퍼랑 경합을 하던 도중에 네. 왼손으로 쳐서 골을 이제 넣게 됐는데요. 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그라운드에 마라도나 선수가 골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심판이 약간 지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네네. 핸드볼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동료들에게 빨리 와서 나를 껴안아라. 네. 머뭇거리면 심판이 골로 인정 안 하니까 네. 빨리 나한테 와라라고 동료들한테 외쳤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야구에서 이제 스트라이크인지 볼넷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애매한데 막 환호성 지르는군요. 네. 그렇죠. 타자가 아무렇지 않게 일루로 향하는 뭐 그런 예. 모습과 비슷하겠죠. 네. 그런데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마라도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신의 손에 의해서 약간 네. 나머지는 마라도나 머리로 득점을 했다. 아. 그렇게 되면서 신의 손 사건으로 불리게 됐는데 네. 그런데 나중에 마라도나가 이제 얘기를 했죠. 네. 손으로 넣었다라고 인정을 진실은 했습니다. 밝혀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뭐 그러면서 또 손흥민 선수를 떠올리는 아주 장거리 드리블도 인기가 있는데 최영진 아나운서 예. 이 마라도나 엄청난 축구 실력과 함께 또 다른 뉴스들로도 유명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악동이다, 기인이다 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있었는데, 네. 우선 선수 시절에 그 말미에 약물과 마약이 발각돼서 네. 출전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5점을 남겼고요. 네. 94년 미국 월드컵 당시에는 5가지 금지 약물이 검출돼서 월드컵 도중에 귀국하기도 했고, 네. 97년에는 마지막 선수 생활 때까지도 코카인 등 마약에 네. 좀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네네.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나폴리 지방에는 마라도나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신의 손이 많네요. 네. 예, 마라도나 교라고 하는데 네. 간단히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여호와를 영의 아버지로 마라도나를 육체의 아버지로 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육체의 신이군요. 예, 현재 무려 전 세계 20만 명의 신도가 20만 명의 신도요. 네. 예. 자, 이 마라도나 세상을 떠났지만 떠나서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레전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올해 초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네. 농구계의 큰 별이 사라졌죠. 맞습니다. 블랙 맘바 코비 브라이언트가 올해 1월 26일 헬기 추락 사고로 41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맞아요. 더구나 이 헬기에는 둘째 딸인 지아나 브라이언트도 동승에 있었고 네. 함께 사고를 당하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는데요. 네.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남긴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LA 레이커스에서 20년간 뛰면서 함께 했던 백넘버 8번과 24번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번호는 모두 영구 결번으로 남겨지게 됐고요. 네. 그리고 한 팀에
2개의 번호가 연구 결번이 된 거는 코비 브라이언트가 처음입니다. 네. 자, 그만큼 또 LA 레이커스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건데 한 경기 81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NBA 역대 2위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NBA 역대 1위는 윌트 체인벌린이라는 선수인데 네. 지금 현재는 뭐 사망을 했습니다. 99년도에 네. 전설의 100득점 경기가 있고요. 네. 뭐 이 선수는 118경기에서 50점 이상을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시 또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은퇴 경기에서 60득점을 기록했고요. 이게 은퇴 경기 최고 득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최고령 60득점으로 또 남겨져 있습니다. 네. 총 18번의 올스타에 선정이 됐고요. 득점왕 2회, 5번의 우승 중에 2번은 파이널 MVP에 선정되기도 했던 그 전설이 참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네. 코비 브라이언트 저보다 3살 동생이네요. 네, 코비 동생. 참 전설이 사라진 건 안타까운 건 뭐 그 전설을 다시 못 보기 때문인데 지금 전설들 얘기하면서 좀 비교해서 볼 부분들이 있다. 마라도나와 코비 브라이언트 모두 전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이 스포츠 레전드들을 비교해서 보면 재밌는 게 있나요? 최영진 아나운서. 예, 가장 많은 건 그 펠레와 마라도나. 두 명의 대명사죠. 네. 예. 축구하면 펠레와 마라도나.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마라도나와 메시의 비교가 있습니다. 네. 예, 폭발적인 득점력을 가진 펠레와 엄청난 드리블러의 마라도나를 두고 누가 축구의 신이냐? 네. 지금 이 논쟁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요. 네. 왼발잡이 또 작은 키 화려한 드리블까지 닮아도 너무 닮은 또 마라도나와 메시도 네. 계속해서 지금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펠레와 마라도나는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축구 그 자체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가 더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문자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김기혁 아나운서, 코비 브라이언트와 또 조던도 한번 비교해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포지션, 플레이 스타일 면에서 마이클 조던과 늘 비교가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던은 워낙 뭐 상징적인 선수였고 말 그대로 농구 황제이기 때문에 네. 이 코비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도 마이클 조던 뒤를 쫓는 선수로 이렇게 평가절하가 되기도 했었죠. 뭐 네. 코비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아쉬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뭐 또 근데 본인 스스로도 조던과의 비교가 스트레스라고 또 밝혔는데요. 네. 조던과의 비교 자체가 조던에 근접했다는 뜻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함을 보여준 선수라고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패스를 하지 않고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또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네. 워낙 뭐 승부욕이 강했고 이 근성을 가리켜서 아까 뭐 블랙 맘바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맘바 멘탈리티라는 별명이 또 붙여지기도 네. 했습니다. 네. 예, 정말 뭐 대단합니다. 플래시 때문에 경기가 방해되니까 햇볕 아래서 쉰 연습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네, 두 분과 직접 스튜디오에서 얘기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텐데 시간이 짧아서 끝으로 짧은 청취자께 인사, 오늘 올해 마지막 인사가 될 텐데요. 두 분 한마디씩 부탁드리죠. 김기혁 아나운서. 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엔 조금 나아지길 저도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최영진 아나운서. 예, 코로나19 때문에 한 해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2021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YTN 라디오 그리고 뉴스 정면 승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